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주말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때요? 뭐 얘뿐만이 아니라 사실 금요일 우리 증시가 대폭락을 또 한번 겪기는 했습니다만 8.13% 하락한 채로 종가 마감을 해줬죠. 요즘 들어서 아니 증시가 많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선배님들 진짜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갈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심지어 좋은 내용 나오면 상승 탄력 보니 상승 랠리가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거 대응 한번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실제로 요즘 증시가 그렇고 뭐 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얘네 양반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현대차 로봇이겠죠? 특히나 우리 코스닥 주주분들 바이오, 2차전지 너나 가릴 거 없이 조선, 방산, 원전 다 빠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닉스 주주분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나마 버틸 만한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반도체랑 뭐 다른 기타 섹터 타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거의 여기서 벌어서 이 손실을 메꾸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주말 동안 특히나 미국 증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큰 변동성 장세가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올바른 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다음 주 차주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평단가가 250만원 부근, 200만원 위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들 위태위태하다 혹은 겁이 나실 겁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보면 진짜 겁이 난다니까요. 거기다가 이 변동성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느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 바쁘신 만큼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말이니만큼 또 영상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어떻게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꼭 신고가 같이 적어주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주식 타짜 훈련소 채널은요 100% 공적인 채널로서 무료로 정보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다가 도움 많이 된다, 많이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셔야 다른 우리 SK 하이닉스의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요 주말에도 공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신다면 일단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진 장세가 원인입니다. 5월 27일에 생긴 레버리지 ETF 상장 기점을 토대로 증시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졌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도 언급이 나오는 것들이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괴리율을 계속해서 꼬집고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변동성이 큰 장세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진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이유가 없었어요. 화요일날 기억하시죠? 뭐 누구는 MSCI 국채지수 불발을 예상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든 어떠한 호재든 또 다시 돌려놨죠.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때 언제 빠졌냐는 듯이 이틀 동안 회복을 시켜버려요. 뭐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보고 나서 얘가 3등짜리 반도체인데 앞선 1등, 2등 삼성 하이닉스, 삼성 얘네는 얼마나 잘 나왔겠어 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와 주니까 목요일날 되니 언제 빠졌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회복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금요일엔 또 왜 빠지냐 이겁니다. 그것도 1, 2% 이제 보기도 어려워요. 빠졌다 하면 8%, 올랐다 하면 10% 이래버리니까 시총으로만 따지면 하이닉스 이제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짜리가 하루 만에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진짜 미칠 노릇인 게
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서머님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진다. 국내 증시를 비롯한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이용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집중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신고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금요일에 빠졌던 이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요거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고점이니 뭐니 하면서 약세라고 해요. 나스닥이 5일째 보합권 혹은 하락 추세다 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죠? 실제로 금요일에 우리 한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미국 증시 역시나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근데 다른 섹터는 어때요? 아마존이나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경기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 보면 증시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반도체가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을 뿐인데 빌미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어쨌든 장기간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왜 빠졌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오픈 AI가 IPO를 내년으로 미루는, 즉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투심에 부담을 줬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네요. 발빠른 순환매도 보이더라.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뿐이고,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오픈 AI가 상장이 미뤄졌니 많이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소외된 업종과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죠. 왜 증시가 무너진 게 아니냐라고 하면, 자, 잘 보세요.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전쟁에 대한 충격은 이제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요거 어때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내리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내렸다라고 하죠. 우리를 괴롭혔던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증시에 악재를 주지 않아요. 매크로 악재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반도체는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뭐가 있었어요? 자, 애플이 메모리 대란 때문에 결국 애플의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 최근에 인상에 대한 이 가격분이 언급이 되는 거지 원래는 먼저 나왔던 내용이에요. 언제 나온 거냐면 이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팀 쿡 애플 CEO가 이미 17일에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력 제품을 인하라고 미리 열흘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갑자기 가격을 올렸다라고 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요? 요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심지어 호재입니다. 호재. 자, 보세요. 세계적으로 메모리 품귀 현상이 이어진다. 자, 우리 반도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겠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우려했던 내용은 메모리가 올라간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치 증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플레 증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셨던 이 오픈 AI라고 하는 것이 상장 일정이 밀린다라고 하면 얘네가 돈을 끌어오지 않고 어디서 데이터 센터 개발할 돈을 만들어내지? 라는 의문점도 들다 보니 금요일에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결국은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야를 넓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부터 별표 100개짜리니까 집중해주세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꼭 좀 작성 부탁드리고요. 자, 결국 잘 생각해보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자, 인플레를 실제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요소인 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이닉스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고 반도체 주주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호재죠?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메모리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제값을 주고 오히려 웃돈을 주면서까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매출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가격 제품까지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한 거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 올라가요. 고객사가 비싸게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된 매출원 메모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거겠죠? 근데 왜 빠지나요? 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종합 종합판 빠르게 보면 실제로 지수가 한때 서킷까지도 걸리면서 사이드카에서 서킷까지도 걸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아마 사이드카와 서킷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피로도를 누적시키는 시장입니다. 근데 피로도 누적되는 거 알고 이 시장 종합 전광판을 제가 왜 봤냐면 증시가 힘이 진짜 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누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에서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이게 뭐가 센 거냐? 또 숫자도 못 보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증시가 한때 몇 %까지 빠졌어요? 최소 서킷 걸리려면 8% 이상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하이닉스 어때요? 장중 11% 빠졌었습니다. 근데 아래 꼬리 잡아주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8%에서 낙폭을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반도체를 인정하고 오히려 얘네가 힘이 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았거든요. 왜요? 5일선, 11선 위쪽에 간당간당하면서 버텨주고 있고 아래 꼬리 잡아주고 있는 데다가 뭐 애플의 가격 인상이니 뭐 IPO가 미뤄지니 이런 명분을 들이밀면서 사실 차익 실현을 해내고 있지만 오히려 요걸 다 견뎌내면서까지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금요일에 기관과 외인의 어때요? 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을 보면 1등은 닉스입니다. 2등이 전자였죠. 각각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금액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5조가 넘어요. 6조가 가까운 금액이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잡아주면서 어쨌든 고가권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힘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질적인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강세장이라고 하면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 위주의 강세장이 나오고 있는 요게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앞전에 나와 주었던 요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보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당분간 이 변동성 장세인지라 전쟁의 충격을 완벽히 해소시키고 나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5월 14일부터 이런 식으로 자 차트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는 더욱더 가파르고 더욱더 위험하게 움직였어요. 왜요? 증시가 한국 증시가 9,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어쨌든 단기 고점 이 부근 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항받고 밀리고 그리고 지켜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줬던 거는 7,800포인트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갈 거예요. 단 언제까지요? 2분기 실적을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 플러스 자 본질적인 강세장이 종료되는 건 언제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투자를 지금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강세장은 지속되고 있고 실적 장세로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버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삼성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일단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어떻게 해요? 신고가 꼭 좀 남겨주시고요. 대신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도 보시게 되면 뭐 어차피 차트랑 지수랑 똑같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요걸 좀 더 집중해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똑같이 올라가죠. 방금 보셨던 거랑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정을 받아도 받을 때마다 저점을 올려주면서 20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 잡아주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생각해보지 예상해보지만 금요일날 받았던 조정은 아마 7월 전에 볼 수 있던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 나스닥이 사실 저렇게 밀렸으면 어떡해요? 우리 같은 시간에 거래되는 코스피 야간 선물이 같이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그죠?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야간 선물 어때요? 0.57% 하락에 그쳤습니다. 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지수가 5%, 반도체 지수가 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0.57% 하락한 채로 끝났다라는 건 이미 받을 조정은 다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어디서요? 적어도 이번 잔파동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우리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래서 현금손 차승원이 감히 예상 레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자면 우리 야간 선물 보합권에서 머물렀죠? 그리고 요거는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유럽 증시에 상장된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급락폭입니다만 자
영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됐죠? 자,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어때요? 2.81%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5% 빠졌는데 유럽은 2%밖에 안 빠졌더라. 2에서 3%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사실 유럽 증시가 시작되는 그 텀이 우리나라 장이 마감되고 나서 우리나라 장이 끝난 걸 확인하고 나서 개장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금요일 낙폭을 인정한 겁니다. 요 정도면은 괜찮지. 대신에 여기서 2%에서 3% 정도까지는 위아래로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월요일에 우리 하이닉스 어떻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냐? 금요일 종가인 270만원에서 위아래로 예상 레인지 잡아볼게요. 그러면 260만원 하단으로는 열려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으로는 280만원까지도 열려있을 수 있겠죠. 자, 2-3%가 실제로 정확히 나오죠. 260만원 초반대면은 한 3% 가까이 밀린 거고 280이면 반대로 3% 가까이 다시 말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요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당장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예상 아니에요. 왜요? 단기 추세 무너진 거 아니죠? 5일선 11선 위쪽에서 정확히 움직여주는 거고 본질적인 추세가 이탈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언제까지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삼성전자의 7월 7일을 타겟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단이 200만원 부근 혹은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된 250만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랫꼬리 잡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이때 타점을 잡으셨던 그리고 앞으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셔야겠죠. 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설명드린 본질적인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추가 매수까지도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그동안 올라온 것도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올라가는 즉 매물 소화를 거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많이 없었는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버리지 ETF까지도 상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온갖 갖가지 명분을 붙이면서 외인이나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너나 가릴 거 없이 차익 실현을 하고 올려야 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장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돼 저점은 꾸준히 들어 올려주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장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고점인가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판단해서 팔았어요. 근데 잘 팔았네요? 실제로 왜요? 다음날 대폭락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점이 아니겠지라고 다음날 관망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날에 마이크론 실적 좋네. 역시 올라갈 거 알았어.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날 윗꼬리에서 잡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윗꼬리면은 87,000원이네요. 자, 여기서 잡았다가 우리 다음날 금요일에 270만원까지 빠져버리면 하루 만에 거의 8% 가까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1,000만원만 사셨어도 하루 만에 80만원 손실인 거고 1억 사셨으면 800만원 손실인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 그만큼 지금 장세가 어렵고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힘들고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못 벌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땡입니다. 틀리셨어요. 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산, 돈 버실 겁니다. 근데 대신에 남들과는 다르게 어떻게요? 이 변동성을 전부 공략하면서 올라가셨던 분들은 더 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질적인 강세장에 올라타서 50%를 벌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변동성을 전부 심지어 레버리지 ETF까지도 같이 공략해 주신다라고 하면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뭐를 통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 종목들로도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제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서 대응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저처럼 황금손 차승원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장을 10분
20분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앉아서 시장을 쳐다보고 심지어 저녁에는 미국 증시까지도 쳐다보기 어려우시더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본업도 있으실 거고 각자 하시는 업무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9630-2563번이라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닉스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우리 영상 시청해주시는 주주분들, 선배님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시간으로요, 장중에 단체 문자 통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물론 얼마에 몇 퍼센트 돈을 벌어드립니다. 이런 식의 허황된 약속은 드리지 못해요. 다만 아시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100%라는 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있어서 확률을 1%, 2%라도 올리는 모든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어떻게요? 실시간 장중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쪽이요? 파생 쪽도 봐야겠죠? 주식, 개별 선물이라든지 지수 선물이라든지 여기다가 미국 증시 파악할 거고요. 차트적인 관점, 수급적인 관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의 재료까지도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선배님들로 하여금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을 전부 다 같이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혹여나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제 부탁은 이거예요. 선배님들께서 먼저 행동하시기 전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닉스라고 단 두 글자라도 보내주신 다음에 내용이라도 꼭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문자 한번 보내시는데 돈이 들지 않죠? 근데 한 번의 노력을 통해서 월요일날 당장 선배님들의 이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이 숫자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귀찮으셔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많은 참여하셔서 공유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대신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구독, 좋아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6월 23일 날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로봇 사업을 재편한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신규 M&A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한 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먼저 매수를 하자라는 거니까요. 감히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배는 먹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앞전에 나왔던 그 기사에 해당 종목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수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배는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공유 받아가세요. 아셨죠? 자,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를 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 반도체 사이클 방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오면 이런 식으로 10만 전자 외치고 올라가지만 사이클이 끝나니 1년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랑 매출이 떨어지니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를 인수한 거고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만,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힌트가 나와 있죠.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됩니다만 그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 나왔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이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줍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면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라이다를 뭐로 알고 계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이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한 이 레인보우랑 전장은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 라이다를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네는 사실 반도체는 1등일지언정 휴머노이드는 한참 느리죠.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아까 보셨던 그 기사처럼 이번에 로봇 사업을 재편하면서 완벽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이번
해당 라이다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로 해당 기업을 인수합니다 라고 한 거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어른들의 내용이 있죠.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 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요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미 부족한 부분까지도 메꿔주는 데다가 자,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돈 냄새를 맡고 해당 종목을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합니다만 우리 솔직히 17,000원에서 94만원까지 갔던 이 정도만큼은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 즉 10배 정도는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인데다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미 납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 누구요? 돈 냄새를 맡은 외인과 기관이 자, 이미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 들이시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으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10배거 달성해요. 자, 인수합병 진행됩니다. 기사까지 나오면서 공개가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기 전에 미리요 외인과 기관처럼 매수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을 빠르게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자 숫자로 6번입니다. 6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닉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하이닉스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을 닉스라고 보내주시면 도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만큼은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요. 우리 선배님들의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내 당장 월요일이라도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귀찮으셔도 이 10초는 반드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닉스랑 숫자 6번 보내주시고요. 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만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